저희 고강 타일이 타일 전문 회사가 사용하는 타일 접착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5가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희는 아덱스사의 제품들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X18이라고 하는 접착제는 현존하는 타일 접착제 중에 가장 뛰어나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성능이 매우 좋습니다. 대형 타일, 포세린 타일, 자기질, 도기질 가리지도 않고요. 콘크리트 벽 혹은 타일 덧방 시공할 때 등 전부 다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성능 자체가 너무 뛰어나서 특히 우리가 잔 진동이 있거나 들뜸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X18이라는 접착제는 굉장히 뛰어난 접착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X18이라고 하는 접착제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과한 스펙을 요구하지 않는 장소들도 많거든요. 특히 욕실 바닥인데 대단한 진동이 발생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실 벽이라고 해서 거기로 벽을 막 두드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한 스펙이기 때문에 그 밑에 좀 하위 접착제들도 존재합니다. 제가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드라이픽스 혹은 드라이본드라고 하는 접착제가 있습니다. 지금 요 2가지 접착제인데요. 일반형이 있고 난방용이 있습니다. 뭐 쉽게 구분을 하자면 난방용은 바닥에 난방 배관이 깔려 있는 소위 보일러가 들어가 있는 바닥에 사용하는 접착제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온도를 견디는 힘이 강해서 들뜸이 훨씬 덜 일어나죠. 만약에 이 난방용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바닥, 거실, 포세린 타일을 시공했을 때 들뜸이 생겨서 금세 하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강 타일에서 포세린 타일 들뜸 접수량이 한 달에도 수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난방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하자의 빈도도 제법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드라이본드 1, 요거는 그냥 일반형입니다. 둘의 포장지는 좀 다르지만요. 이게 드라이본드가 있고 드라이픽스가 있는데 각 제조사가 다를 뿐 성능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 드라이본드, 드라이픽스라고 하는 접착제는 벽 전용입니다. 물론 바닥에도 쓸 수 있습니다만 보통 벽을 많이 사용하죠. 포세린 타일에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동일하게 도기질, 자기질 전부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X18이라는 접착제보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서 넓은 공간 그리고 상업 공간에도 편히 쓰고 있고요. 너무 고층이지 않은 경우 낮은 높이 정도에서는 전부 다 이 드라이본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좀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백시멘트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쪽에서도 백시멘트 많이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내장 전용이라고 써져 있고요. 뒷면을 돌리면은 줄눈 전용이라고도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타일을 시공하고 나면은 이렇게 여기 타일 사이사이에 줄눈을 채우게 되는데 그 줄눈제로 많이 쓴다는 소리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출시도 됐고요. 물론 이 백시멘트를 가지고 접착제로서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시기 때문에 문제없이 사용하시지만 이렇게 좋은 접착제를 두고 이 백시멘트를 접착 용도로 쓴다는 것은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미 현존하는 좋은 접착제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이 백시멘트는 어디까지나 줄눈제로서 좀 사용하시면 좀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압착 시멘트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타일 시멘트 압착용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압착 시멘트는 사실상 좀 시공할 수 있는 그 사례가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타일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질 타일에서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포세린 타일이나 석재 타일 등등 모든 타일에 대해서 높은 범용성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탈락 들뜸에 대해서 좀 잘못된 시공 사례를 유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뛰어난 기술자분께서 시공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만 기술자분들은 당연히 기술력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 좋은 접착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비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접착제지만 좋은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줄눈제입니다. 아까 전에 이 백시멘트 줄눈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내지 전용 시멘트가 따로 존재합니다. 저희 고강 타일에서는 이런 아덱스 제품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덱스 제품은 색깔이 굉장히 다채롭게 나옵니다. 회색, 화이트, 그리고 핑크, 그린 뭐 등등등 해서 이렇게 실제로 줄눈제는 색깔이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타일 컬러에 맞춰서 선택하실 수 있는 이런 줄눈 전용 시멘트, 저는 요거를 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욕실 인테리어를 가정하면요,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넘어가는 욕실들도 존재합니다. 요런 한 봉지, 두 봉지로서 우리가 예쁜 줄눈을 완성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큰 돈을 썼는데
단지 이런 백시멘트로서만 시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뭔가 아쉬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컬러를 맞추는 걸 좀 제안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인데요. 실리콘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지금 바이오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오 실리콘은 욕실용 실리콘 실란트라고 현재 써져 있는데요. 좀 더 곰팡이에 강하고요. 변색이 좀 덜 됩니다. 훨씬 오래가는 실리콘이죠. 따라서 우리가 철물점에서 실리콘을 구비하실 때, 혹은 저희처럼 타일 전문점에서 실리콘을 선택하실 때에는 바이오 실리콘을 좀 선택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가격 차이는 좀 납니다. 일반 실리콘하고 바이오 실리콘은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욕실 기준에서 이 한 통이면 시공이 다 되거든요. 뭐 깔끔하고 로스 없이 쓴다? 욕실 2칸도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고, 제가 아까 전에 줄눈제 말씀드렸잖아요. 컬러별 줄눈제가 있듯이 똑같이 실리콘도 이렇게 컬러별 실리콘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얘네도 이렇게 좀 더 약간의 고가의 실리콘이긴 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수백만 원짜리 하는데 이 1, 2만 원으로 실리콘 색상과 강도와 그리고 더 뛰어난 품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실리콘 안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잘못된 시공 사례를 좀 몇 가지만 찝어드릴게요.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실패하시는 혹은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세라픽스라고 하는 접착제가 있습니다. 이 세라픽스는 원래는 물에 녹습니다. 물에 녹는 접착제지만 욕실 덧방할 때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보편적이고 대중적이고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고요. 저희 타일 전문점에서도 실제로 취급하고 있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욕실을 쓰는데 물에 녹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요, 물에 녹아서 하자가 발생된 시공 사례들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그건 꼼꼼한 줄눈 시공과 꼼꼼한 실리콘 시공이 그것을 좀 방지해 줍니다. 따라서 문제 없이 깔끔한 시공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접착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특히나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공자 분들도 섭외를 하시겠지만 때에 따라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당연히 접착제 선택들도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좀 현명한 선택, 그리고 실수 없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일은요, 사실상 죄가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타일 접착제를 잘못 쓰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실제로 저희 쪽에서 접수됐던 아주 놀라운 시공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세라픽스든 모든 이 타일 접착제든 모든 걸 뒷면을 보면 매뉴얼이 써져 있습니다. 실제로 각각 정말로 정확하게 좀 알기 힘들다면요, 타일 전문점을 방문하셔서 타일 접착제 뒷면에 글자를 좀 읽어볼 수 있겠냐라고 한번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뒷면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시공 매뉴얼들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이런 글자들 우리 편히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입속에 넣을 음식의 원산지를 우리가 좀 알고자 하듯이 타일도 그 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요. 대신 어떤 접착제인지는 알고선 선택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도기질 타일 시멘트라고 여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도기질 타일 시멘트,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자기질, 석기질 타일 적합하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포세린 타일은 여기엔 현재 빠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해 보실 만한 그런 부분이 또 여기서 적용되죠. 제가 아까 전에 좀 놀라웠던 시공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세라픽스라고 하는 그 접착제는 벽 전용 접착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닥에 시공을 하셔서 타일이 자꾸 탈락된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갔는데 세라픽스로 바닥 타일을 시공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수년에 한번 볼까 말까한 그런 문제인데 그렇게 빈번하게 좀 시공에 접착제를 잘못 써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처음에 인테리어비를 들였던 것보다 더 높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철거까지 해야 되고요, 폐기물 비용도 늘어나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한 번에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타일 색상만 보지 마시고요, 이 타일 접착제에 대한 선택 반드시 꼭 소비자가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타일 회사가 알려주는 타일 접착제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타일 접착제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각 필요한 적재적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뒷면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헷갈리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반드시 연락주세요. 그리고 저희 고광타일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시공이 어려우신 경우 저희가 항상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팔로우하셔서 여러 가지 타일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건설사, 시행사, 그리고 인테리어 상업 공간 하시는 분들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